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북한 군사 쿠데타 발생. 김정은 벙커로 피신. 1. 심상치 않은 압록강 상황. 안녕하세요. 북한의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2년 김정은이 집권한 이래 북한은 끊임없는 권력 암투에 시달려왔는데요. 집권 초기 일어났던 쿠데타는 권력 교체기를 틈탄 북한 실세들의 경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어난 쿠데타는 김정은을 직접 겨냥했다고 하죠. 북한을 뒤덮은 반란의 기운과 위기에 빠진 김정은. 오늘은 이에 대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철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소리. 매캐한 먼지가 피어오르는 작은 방 안에서 열은 대결점구 빛 하나에 의지해 수십 명의 인원들이 무언가에 대해 긴급히 상의하는 모습인데요. 또 다른 누군가는 구석에 위치한 수화기를 들고 어딘가로 급히 연락을 보내고 있습니다. 급박한 긴장감이 흐르는 이곳은 북한의 지하 벙커. 그리고 이곳에 숨어있는 이의 정체는 바로 김정은입니다. 절대적인 일인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며 북한의 지배자로 군림해온 김정은. 그런 절대 권력자가 지방 순회 도중 쿠데타 세력의 위협에 노출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실은 자유아시아 방송이 평양 내부 소식통의 증언을 보도함에 따라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그에 따르면 이번 쿠데타 획책은 평양이 아닌 함경남도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최근 김정은은 함경도 지방 순회를 자주 다니며 함경도 민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죠. 그런데 김정은과 그 경호 인력은 평양에서 함경남도로 향하는 산길에 위치한 상성리 인근에서 돌연 한 무리의 군인들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함경남도 지방당에서 준비한 환영 인파인 줄 알고 이들을 환대하려 했으나 실상은 달랐죠. 그들은 김정은이 탄 차가 가까이 오자 돌연 김정은 일행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레 이어진 공격으로 김정은의 경호를 맡은 호위 총국 요원의 절반가량이 사망. 놀란 경호대는 급히 차를 돌려 5km 북쪽에 위치한 오릉으로 향했습니다. 오릉에는 김씨 일가의 대피를 위해 전국 곳곳에 마련한 간이 벙커 중 하나가 위치해 있는데요. 호위 총국장은 김정은을 이곳에 위치한 벙커에 숨기고 지원 병력이 올 때까지 농성할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 김정은은 오름에 위치한 벙커로 몸을 숨길 수 있었지만 꼼짝없이 그곳에 갇힌 신세가 되었죠. 하지만 김정은에게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쿠데타 세력은 굳게 닫힌 벙커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기만 할 뿐 벙커 문을 뚫고 들어오지 못했죠. 조기에 김정은과 그 경호부대를 제압하지 못한 이들은 연락을 받고 도착한 제91수도방어군단에게 진압. 김정은을 상대로 한 쿠데타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평양에 엄청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했던 함경남도 쿠데타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주동자와 주변 세력까지 모조리 색출하기 위해 보위부가 총동원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함경남도에 위치한 북한 1군단 소속 정치장교가 충격적인 증언을 전해왔습니다. 이번 쿠데타의 주동자는 함경남도 지방당 소속의 인원들이었다는 내용인데요. 알고 보니 이번 사건은 과거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권력 암투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집권 초기 김정은은 김정일의 유지를 이어받아 강력한 반중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일환으로 조선중앙TV를 통해 중국은 천년의 적이다라는 표어까지 제시하며 북한에서 중국의 그림자를 걷어내려 노력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이 변했습니다. 2013년 시진핑이 집권한 후 중국은 날이 갈수록 발전해갔고 미국은 북한의 행동에 일일이 딴지를 걸기 시작했죠. 그런 와중에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과 러우 전쟁은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팬데믹과 세계적으로 번진 대공황 사태를 홀로 버텨낼 수 없었던 김정은. 그는 북한의 자력갱생을 주장하며 자신의 권력 기반이 되어주었던 세력을 모조리 지방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과거 장성택의 그늘에 있었던 이용길 차수를 국방상에 임명하는 등 친중파들을 대거 등용. 이후 갖은 친중 정책을 선보이며 중국과 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나섰죠. 지금까지 절대적인 충성을 보였음에도 김정은에게 토사구팽당한 세력은 격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에 따라 자신들을 버린 김정은을
축출, 자신들이 집권해 자력으로 강성대국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 쿠데타를 진행하고 나섰던 겁니다. 이번 사건의 전말을 전해들은 김정은은 굉장히 겁에 질린 상태라고 합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언제 어디서 과거 자신이 쫓아냈던 충신들이 자기를 공격할지 모른다며 날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그만큼 김정은에게 배신당한 권력자들이 많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고위부는 김정은의 불안 증세를 해소하기 위해 급히 지방의 요원들을 파견, 과거 김정은에게 축출되었던 이들을 가진 죄목을 적용해 검거하고 나섰는데요. 이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해 지방당의 정신교육을 강화하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모의국은 지방당에 명령서를 보내 충실성 교양을 당 사업의 생명줄로 끌어쥐고 공세적으로 벌려라라고 명령. 북한 주민 하나하나의 충성심을 고취시키는 사상교육에 박차를 가할 것을 종용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김정은의 신경증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김정은은 최근 신변 불안 증세를 이기지 못해 독극물 탐지 장비를 강박적으로 사모으고 스텔스성 폭식을 일삼고 있다고 하죠. 끝내 불안감을 못 이긴 김정은은 자신이 직접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수용소는 한국 드라마 등을 시청한 북한 인민들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했는데요. 김정은은 이 수용소들의 용도를 자신에게 대항하는 중고위 간부들을 교화할 정치범 수용소로 전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이번 쿠데타로 인해 불거진 김정은의 신경증과 공포심이 끝내 북한 간부들 전체를 향하며 북한은 의심과 밀고가 판치는 인쇄지옥이 될 전망입니다. 그간 엄청난 외세의 압박과 권력 투쟁이 이어졌음에도 끝내 제정신을 유지해왔던 김정은. 그런데 살면서 처음 겪는 대규모 총격전, 그리고 좁은 벙커에 수시간을 갇혀 공포했던 경험은 그를 끝내 무너뜨렸습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린 그가 택한 방법은 자신을 제외한 모두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것이었는데요. 앞으로 더욱 강해질 김정은의 압제에 시달릴 북한 간부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북한 내부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북한군이 중국 국경선 근처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영주의 8군단을 선봉으로 남포의 3군단, 함흥의 7군단이 의주의 위화도 앞에 집결하여 집단으로 도하를 준비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북한군의 이렇듯 갑작스러운 적대 행위에 당황한 중국군은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병력을 급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북한군이 전진 배치된 이유가 핵실험인 것으로 밝혀져 전 세계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연일 서울 불바다를 외치던 북한의 핵탄두가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이 중국이 된 충격적인 상황. 어떤 이유로 북중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은 것인지. 한국전쟁이 끝나고 8년이 지난 1961년 북한과 중국은 조중동맹 도약을 맺어 결속을 다졌습니다. 그 후 동북아시아의 맹주로 성장하는 한국에 대항하기 위해 서로 끈끈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자유진영을 긴장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북한과 중국이 현재 북중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을 앞두고 대치하고 있어 전 세계의 정보기관들이 긴장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북한은 접경 지역에 특수부대를 집결시켜 유사시 중국군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하달한 상태이고, 중국군은 그에 대응하여 79집단군을 포함 북중 접경 지역 전체에 30만이 넘는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미 접경 지역의 중국 상점들이 북한군 특수부대들에 의해 약탈당하는 등 이미 북한이 중국을 상대로 선제적인 게릴라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미 군사 전문지 글로벌 시큐리티는 이를 두고 전쟁 직전에 기선제압 및 적군 동태 파악을 위한 특수부대 활용법이라고 평가하며 중국과 북한의 전면전이 임박한 증거라고 분석하였습니다. 한미동맹과 대치되는 위치에 놓여 있던 북중동맹. 그들이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인 이유가 북한의 무리한 핵실험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김영지급의 북한 주민들과 중국 장백, 조선족 자치주, 남부의 주민들이 단체로 이상 반응을 보이며 쓰러지기 시작. 북중 양국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는데요.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라고 주장,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포한 중국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공식 성명을 내며 선제적인 여론 몰이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자체 조사 결과 장백 조선족 자치주 주민들의 몸에서 치사량에 가까운 방사능이 검출되어 북중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이 방사능은 기존 풍계리 핵실험장이 아닌 북중 접경 지역의 25km 남쪽에 위치한 지역에서 유출된 것으로 밝혀져 중국이 큰 충격을 받았죠. 바로 중국이 지목한 이 지역이 과거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지목한 북한의 ICBM 기지인 53기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북한 당국이 이 기지에서 미국을 타격하기 위한 ICBM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이후 이곳에서 중국 몰래 핵실험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 미사일도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중국 타격을 위한 중거리 미사일로 밝혀지자 중국 당국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껏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때 최적의 사거리를 위한 30부터 45도가 아닌 고각으로 발사해 자유진영 군사 전문가들이 의문을 품었는데요. 사실상 그 의도가 미국이 아닌 중국을 향했다는 것이 밝혀지자 국제사회 역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고각으로 발사된 미사일들이 모두 일관되게 베이징까지의 사거리인 1000km 위치에 떨어졌으니 그 모든 ICBM 실험마저 중국을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 시험이었던 셈이죠. 결국 이번 사건이 아니었다면 중국은 아무런 징후도 포착하지 못한 채 유일하게 믿었던 동맹국인 북한에게 선제적으로 공격당하며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을 뻔했던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일 사후 중국에게서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대항할 힘을 키우겠다는 일종의 화전양면 전술이 드디어 표면으로 드러났다는 해석인데요. 김정은 집권 후 첫 행보가 친중파 장성택의 처형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이미 옛날부터 북중 간의 갈등이 예견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배신에 매우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중국 당국은 주중 북한 대사인 리룡남을 불러들여 강력하게 항의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북한의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큰 결례를 범해 북중 전쟁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리룡남 북한 대사에게 김정은이 직접 베이징에 찾아와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요구한 것이죠. 이에 분노한 북한은 주중 북한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고 조중동맹 조약을 파기하겠다는 공문을 발송. 김정일의 유언인 중국은 천년의 적을 인용한 선전포고문을 중국 측에 전달하고 북한군을 북중 접경 지역인 의주 지역으로 전진 배치하여 중국에게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도 과거의 그것과 달라 각국의 외교관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이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견제에 있어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조금은 고개를 숙일지언정 북한을 존중하는 외교적 노선을 유지해왔는데요. 이번 건에서만큼은 북한의 어리광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해 사태는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지 데일리 NK는 이에 대하여 과거 중소분쟁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한 화력의 충돌을 예견, 동북아시아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군사적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고요의 땅 DMZ. 지금까지 이곳은 동북아시아의 화약고로 이걸어지는 공포와 미지의 땅이었죠. 하지만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전운이 감돌고 있는 곳은 한국, 북한 사이의 DMZ가 아닌 압록강과 두만강에 걸친 북중 접경 지역입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지상 최후의 공산권 동맹. 앞으로 새로이 개편될 동북아시아 질서의 향방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